중국 시진핑 주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진핑은 중국의 정치인으로 현재 중국 공산당의 총서기이자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그는 2012년부터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국가주석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의 경제개혁과 군사현대화, 그리고 중국몽이라는 국가 발전 비전을 강조하며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에서 중국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권 문제와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이 국제사회에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또한 1대1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글로벌 경제와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7대 주석 및 독재자. 중국 정치 체제의 특성상 명목적으로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이유로 중국 내 정치 서열 제1위다. 후진타오의 뒤를 이어 국가주석이 되었다. 또한 제6대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이며 역대 중국 최고 영도인 중 최초로 중국 건국 이후 출생한 인물이기도 하다. 2018년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중국 헌법에 명시된 국가주석직 이 연임 초과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종신집권의 야욕을 드러냈으며 2021년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를 통해 종신집권의 기틀을 마련했다. 2022년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폐막에서 3연임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연임 초과 금지 원칙을 깨고 사실상 영구 집권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스스로의 위상을 공식적으로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동일한 반열에 올렸다. 1953년 베이징에서 시중신의 아들로 태어났다. 시중신은 동료 공산당원 하오밍주와 결혼하여 일남 이녀를 낳고 1943년 이혼한 후 1944년 치신과 재혼하여 이남 이녀를 두었는데 시진핑은 그중 셋째다. 즉, 총 3남 4녀 중에서 여섯 번째 자녀인 셈이다. 1962년 소설 유즈단 필화 사건에서 시중신이 펑더화이파로 몰려 반당 집단의 낙인이 찍혀 오지로 귀양갔고 당시 16살이었던 시진핑도 아버지를 따라 산시 성시골로 추방되어 불행한 시절을 보냈다. 중국 공산당에서는 이 당시 시진핑이 토굴에서 7년간 힘겹게 살았다고 한다. 어렵게 산 것은 사실이다. 아버지가 실각해서 평민이 되었는데다 1966년부터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자 아버지가 마오에게 대학진 운동에 대해 항의하다가 실각해서 대역죄인으로 찍힌 펑더화이의 부하에다가 반동을 미화한 소설을 펴낸 주범으로 몰렸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박해를 받았다. 이때 아버지가 전처와 낳은 이복 만누나 시어핑은 반동의 딸로 홍위병에게 두들겨 맞다가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 시진핑도 이 당시 상당히 힘든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시적부터 리더십이 있었는지 하방당한 곳에서 노동자들을 지도하여 최고의 생산량을 올렸다고 한다. 입당 신청을 했으나 아버지가 반동으로 찍혔기 때문에 여러 번 퇴짜를 맞다가 문화대혁명이 완화된 1973년에야 겨우 입당했다. 이어 1975년 칭화대학의 화학공학과에 공농병 추천 청강생 신분으로 무시험 입학했다. 마오쩌둥이 사망한 후 화거펑이 정권을 잡고 중앙군사위 주석, 당 총서기, 국무원 총리 세 자리를 모두 장악했지만 리더십이 모자랐기 때문에 결국 1979년 부총리였던 덩샤오핑에 의해 실각했고 실권은 부총리이자 인민정치협상위원회 주석이었던 덩샤오핑이 장악했다. 덩샤오핑은 부총리던 1978년 1962년 이래 16년간 야인으로 지냈던 시중신을 정계로 복귀시켰고 시중신은 1970년대 말부터 당 고위직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즈음 대학을 졸업하게 된 시진핑도 당당히 태자당에 진입하게 되었다. 양력을 보면 1979년에서 1982년 국무원 판공청,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 비서 20로 나오는데 갓 화공학부를 졸업한 대학생이 한국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 비서진으로 3년간 활동한 것이다. 마오쩌둥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최고 지도자는 군사적 능력을 중요히 여기는 중국에서 혁명 원로인 아버지의 후광을 받아 새파랗게 젊은 대학 졸업생부터 군부의 인맥을 형성했다. 이후에도 당부에서 일하며
총서기에 오를 때까지 끊임없이 군부의 끈이 있다고 평가를 받는다. 전 총서기 후진타오가 군부의 끈이 없어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상당히 늦게 인계받은 것에 비해 바로 받은 시진핑은 처음부터 최고 지도자로서 군권 쪽은 훨씬 영향력이 크고 중국 입장에서 군부개혁에 내부적으로는 다른 대안이 없다 본다고 한다. 대학 졸업 3년 후인 1982년부터 허베이성의 정딩현의 당부서기를 맡는 것을 시작으로 출세가도를 달리게 되었다. 이후 허베이성을 거쳤다가 1990년대부터는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보이는 남부로 전직했다. 그리하여 푸젠성, 저장성 등 동남부 지방정부에서 지냈는데 2007년 상하이시 당서기를 지내면서 장쩌민과 주룽지에 파버린 상하이방과도 관계를 맺게 되어 패자당과 상하이방 양쪽의 후원을 받는 거물로 성장했다. 1998년 5월 15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 후보위원회 선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도 역임해왔으며 2002년 11월 16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승진하였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상하이시를, 2018년부터는 내몽골 자치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2007년 10월 17차 당대회에서 정치국은 아예 건너뛰고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파격적으로 승진하였다. 2008년에는 국가부주석직에 올랐다. 하지만 이때까지 보시라이와 리커창에 비해 외국에 덜 알려졌으며 한국에서도 그가 중국의 주석에 오를 것으로 미리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는 부주석을 지냈던 정칭웅 외에도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지지와 후원 모두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부주석 겸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처 제1서기를 역임하다가 2010년에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직에 오르면서 후진타오를 이을 차기 지도자로 공인되었다. 영국 주재대사의 딸이었던 첫 아내 커링님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했고 재혼한 현 부인 펑리위안은 중국 인민해방군 예술단 소속의 가수로 중국의 국민가수로 불리는 사람인데 펑리위안의 인기도 시진핑의 권력 상승에 도움이 되었다. 시진핑의 정치적 스타일은 중국의 현대 정치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권력 집중,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 그리고 강력한 외교 전략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시진핑의 정치적 스타일. 권력 집중. 시진핑은 권력을 중앙 집중화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공산당 내에서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고 주요 인사들을 자신의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력한 국가주도 경제 정책. 그는 국가주도의 경제 모델을 강조하며 중국 제조 2025와 같은 정책을 통해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외교 정책. 1대1로 구상. 시진핑은 1대1로 정책을 통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로 중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강경한 외교 태도. 그는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중국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변국과의 긴장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국내에서의 지지를 얻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사회 통제 및 인권 문제. 사회 통제 강화. 시진핑 정부는 인터넷 검열과 사회 감시를 강화하여 반체제 세력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인권 문제. 그의 통치 아래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는 국제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리더십 스타일. 강력한 카리스마. 시진핑은 자신의 카리스마를 통해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이는 그의 정치적 스타일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는 대중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는 중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발전을 조화롭게 결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결론. 시진핑의 정치적 스타일은 권력 집중, 강력한 외교 정책, 그리고 사회 통제 강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중국의 현대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정책과 스타일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중국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다양한 취미와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의 개인적인 삶을 이해하는 대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의 취미는 운동, 문화, 그리고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진핑의 운동 취미. 수영. 시진핑은 4세에서 5세 때부터 수영을 배웠으며 지금도 수영을 즐깁니다. 그는 운동 중 수영과 등산을 특히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기 스포츠. 그는 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 등 다양한 구기 스포츠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스포츠는 그가 체력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문화 및 예술에 대한 관심. 문학과 음악. 시진핑은 철학, 역사, 문학, 문화, 음악 등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취미를 중학교 시절부터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다고 합니다. 중국 무술. 그는 중국 전통 무술에도 관심이 있으며 이는 그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수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개인적 가치관. 역사와 철학. 시진핑은 역사와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중국의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연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시진핑의 취미는 운동, 문화,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취미는 그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정치적 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다양한 관심사는 그가 중국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취미는 그가 대중과 소통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성격은 그의 정치적 리더십과 개인적 특성을 이해하는 대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의 성격은 여러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으며 이는 그가 중국을 이끄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진핑의 성격 유형. ISFJ 성격. 시진핑은 내향형, 감각형, 감정형, 실천형, 성격 유형으로 분석됩니다. 이 유형은 고지식하고 실용적이며 타인에 대한 배려가 깊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우와의 유사성. 그의 성격은 삼국지의 관우와 비슷하다고 평가되며 이는 충성과 의리를 중시하는 성향을 나타냅니다. 정치적 성격. 야심과 지혜. 시진핑은 큰 야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의 정치적 목표와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일부 평가는 그의 지혜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대인관계. 그는 대인관계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기도 하며 이는 그의 정치적 결정과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격의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 시진핑은 강한 리더십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가 중국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의 실용적인 접근은 정책 결정에 있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측면. 그러나 그의 고집과 의심이 많은 성격은 때때로 대내외 관계에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추진하는 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시진핑의 성격은 그의 정치적 리더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ISFJ 성격 유형으로서의 특성과 강한 야망은 그가 중국을 이끄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과 의심이 많은 성격은 때때로 정치적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성격은 그가 앞으로의 중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정책과 성격은 한국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복잡하며 시진핑의 리더십 아래에서의 변화는 한국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의 정책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경제협력. 시진핑 정부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무역과 투자 확대를 통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다자간 협력. 중국은 다자간 협력을 통해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접근. 미국과 중국 관계의 복잡성.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복잡한 관계를 잘 이해하고 이에 맞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능적 협력 강화. 한국은 중국과의 기능적 협력과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진핑의 성격과 한국에 대한 태도. 강한 리더십. 시진핑은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이는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의 결단력 있는 태도는 한국과의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의 복잡성. 그러나 시진핑의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은 한국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있어 신중함을 요구합니다. 결론. 시진핑의 정책과 성격은 한국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협력의 강화와 다자간 협력의 증대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복잡한 관계와 시진핑의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은 한국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요소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